부를 이루기 위해 부자들의 책에서 영감을 받는 시간.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부의 비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책 속으로 들어가 저자인 나폴레온 힐을 직접 만나고 그가 말해주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 겁니다. 푸른 파도가 잔잔하게 치고 있는 해변가. 석양이 지는 가운데 노을을 바라보며 힐이 서 있었다. 조용히 노을을 보던 힐이 눈을 돌려 나를 바라본다. 자네 왔는가?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철강왕이 되었던 사나이의 얘기야. 철강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일지. 앤드루 카네기. 전설적인 사나이였지. 하지만 오늘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야. 내가 철강왕이라 부른 사내는 카네기의 오른팔이었던 찰스엠 슈와브일세. 슈와브는 부의 공식을 통해 철강왕이 된 인물이지. 미국 철강의 25%를 담당한 최강의 철강 회사 US 스틸사는 한 사람의 상상력과 믿음에서 태어났다. 1900년 12월 12일 어느 날 밤 US 스틸사의 전설이 시작된 연설이 열렸다. 슈와브는 그날 미국을 움직이는 부호 80여 명과 신문사들을 모아두고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설은 형식적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만찬에 더 관심이 많았다. 웅성거리는 손님들 앞에 슈와브가 나타났다. 대부분은 슈와브의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가 입을 떼기 전까진 말이다. 슈와브가 입을 떼자 어느덧 웅성거림은 호기심으로 변하고 시간이 더 흐르자 놀라움으로 변하였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슈와브의 연설에 빠져들었다. 슈와브에게 유창한 언변 실력은 없었지만 그의 진정성 있는 연설이 이어지는 90분 동안 자리를 뜨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슈와브가 연설한 내용은 철강 산업의 미래였다. 이때 미국 기업들은 몸집 분리계 영향이 없었다. 기업끼리 담합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이었지만 사업가들은 트러스트라 불리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기업끼리 뭉쳐 몸집을 키워나갔다. 문제는 철강 산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위스키 고무 풍선껌 같은 것을 제조하는 회사들과 트러스트를 했다는 점이다. 연관성이 없으니 당연히 수익 모델이 없었고 부실한 기업의 부채를 메꾸기 위해 철강의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지며 산업의 성장성을 저해시켰다. 슈와브의 연설은 길었지만 내용은 간단했다. 철강 회사들끼리 트러스트를 만들어 부실 기업은 정리하여 수익을 챙기고 원자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세계 시장을 확보하자는 내용이었다. 지금으로 치면 대량 생산 전략을 애기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연설이 끝난 뒤 한 부호가 슈와브에게 관심을 보였다. 부호는 슈와브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슈와브의 계획에 대해 더 자세하게 듣기 시작했다. 슈와브의 계획을 모두 들은 부호는 한 가지 걱정거리를 얘기했다. 바로 철강왕 카네기에 대한 내용이었다. 만약 작은 기업을 모아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 카네기가 이에 대항하여 트러스트를 만들면 자신들은 파산할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미국의 철강 산업은 모두 카네기 수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네기의 철강 회사는 미국 철강 산업의 중심에 있었다. 부호가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진 않았다. 예전에 카네기 회사에 대항하여 한번 트러스트를 만든 경쟁 업체가 있었는데 이에 매우 분노한 카네기는 그들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렸다. 그만큼 카네기가 가진 권력과 힘은 상상을 벗어날 만큼 강력했다. 하지만 슈와브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이미 카네기 회사의 적정 가치를 계산해 둔 상태였고 여기에 추가 금액을 더 준다고 하면 계산이 빠른 카네기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계획이었다. 슈와브의 얘기를 모두 들은 부호는 그에게 카네기 회사 매입에 대한 정권을 이루었다. 그 부호의 이름은 은행 자본가인 JP 모건이었다. 곧바로 일에 착수한 슈와브는 카네기와 만나 낚시터로 향했다. 슈와브는 카네기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얘기하며 회사 매각권을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카네기는 슈와브의 얘기를 듣고 종이 한 장을 슈와브에게 건넸다. 종이에는 회사에 대한 매각 금액이 써져 있었고 신기하게도 슈와브가 예측한 가격과 얼추 비슷했다. 그렇게 슈와브는 무일푼인 상태에서
상상력과 행동 두 가지로 US 스틸사의 사장이 된다. 아기를 마친 힐이 나를 바라본다. 슈아브가 어떻게 무일푼으로 거대한 철강 회사를 차릴 수 있었는지 알겠나? 그는 상상했고 행동했네.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강력한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다면 대부분 상상에서 그치지. 설사 행동한다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네. 열망을 이뤄줄 열쇠는 상상력이네. 이런 상상력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마법이 행동이야. 그런데 말이야. 행동으로 무엇인가 나타나려면 그것을 정말 믿어야만 하네. 자네가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스테이크가 맛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맛있음이 주는 행복감을 믿고 있기 때문이야. 실제로 경험해봤기 때문이지. 경험한 일을 믿는 것과 상상한 일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세. 자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력을 믿기 위해서 잠재의식을 깨워야 하네. 사람들은 무의식이라고 부르더군. 하지만 이 마법은 조심히 다뤄야 하네. 잠재의식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거든. 자네가 좋은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깨우면 원하는 꿈이 현실로 펼쳐지지만 자네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을 깨운다면 말해주기에도 끔찍한 일이 생기겠지. 그래서 자네가 상상하는 것을 오로지 자네만이 이룰 수 있고 반드시 이룬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네. 슈아브가 한 것은 이게 다라네. 자신이 상상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기반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지. 자신의 열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야.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면 다시 묻겠네.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그렇게 믿어본 적이 있는가 말이야. 오늘은 사장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열망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라.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저자는 당부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오로지 믿는 것,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